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전을 장투하는 것은 어두운 동굴을 혼자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고요. 그 길에 제가 횃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번 주 주가 전망해 드립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9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길었던 5일간의 추석 연휴가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길었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 짧았던 시간일 겁니다. 다들 명절 연휴에 힐링을 잘 하셨길 바라겠고요. 긴 연휴 뒤에는 항상 연휴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분들은 멘탈 관리를 잘 하시면서 편안하게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 화, 수요일에 한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휴 기간에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열리지 않은 게 더욱더 다행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주식장이 열렸더라면 부정적인 여파를 맞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만 볼 수가 있어서 체감상 그렇게 악재의 영향은 강하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미국장은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장이 서기 때문에 이번 주는 쏜살같이 훅 지나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액 70조 원을 넘어갈 것이고요. 매출액이 70조 이상 올라왔다는 게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올해는 그렇다 쳐도 내년에 300조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매 분기 70조만 벌어도 1년이면 280조인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여러 방면에서 나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볍게 300조를 넘어갈 겁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D램 쪽에 DDR5도 있고요. 롤러블 폰 이슈도 있고요. 파운드리 GAA 기술 이슈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엄청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포텐이 터질 만한 게 많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에 빠르게 선반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격이 쌀 때 먼저 매집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 74조를 증권사 전망치로 보고 있는데요.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74조 원 수준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조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부문이 9조 이상으로 잘 나올 것 같아서 건강한 영업이익이 산출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다면 향후에 많이 걱정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큰 형님인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많은 안심이 됩니다. IM 부분에서도 폴더블 폰이 역대급의 인기를 내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박을 쳐주고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영업이익을 내줄 걸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분과 가전 부분은 본인들이 이전에 해왔던 수준 정도만 해줘도 매우 땡큐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액 발표를 10월 7일경으로 예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분기 실적 발표는 해당 분기 다음 월 7일경에 해왔기 때문에 이번 분기 발표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월 7일로 갈수록 언론과 매스컴에서 실적 발표에 대한 많은 기사를 뿌릴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의 많은 매수세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이 같이 매수세를 붙여줌으로써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7만원 중반까지만 분할 매수를 하시고 분기 실적 발표일로 다가갈수록 매수를 줄이거나 매수를 잠시 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실적 발표일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실적 발표일 이후에도 매수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빨간불에는 매수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지키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봐야 할 게 바로 환율이 되겠습니다. 1180원 선을 달려주고 있는데요. 1900원, 2000원도 찍을 수 있겠으나 단기간에 그 이상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180원, 1190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사태에 관해서는 아까 뉴스를 보니까 헝다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헝다부동산이 23일에 채권에 대한 이자를 결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대한 가능성에 모두들 긴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긴장을 했던 글로벌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미국 증시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국 증시에는 헝다그룹 사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헝다그룹이 부실해진 시간이 꽤 되었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악재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면 고맙다고 하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 가격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도 8월에 주가에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바닥이 다져질 만큼 다져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전의 D램 매출은 서버 D램과 모바일 D램에서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하락했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PC용 D램 가격인데요. PC용 D램은 삼전의 D램 매출액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과잉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반에 미국 연준에서 FOMC 회의를 하게 됩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별 말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여나 일부 테이퍼링에 대한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내일 시장에 영향을 다소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파적 발언이 나올 확률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 2시 반에 있을 FOMC 회의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문제는 내년이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테이퍼링을 당연히 할 것이고 금리 인상도 당연히 할 것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경제 위기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비축을 해두고 주가가 떨어지면 줍줍하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내려갈 확률보다 높아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85,500원에서 81,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1,000원 정도를 찍고 다소 밀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7만원 초중반대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번 주 주가 전망 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